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름으로 적립식 주식 매수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적립식 계좌로 연금저축계좌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설명이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조부모님들께 받는 용돈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일반 적금 계좌를 활용해서 적립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계좌는 기본적으로 20년 정도는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매우 깁니다. 긴 기간 동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 예적금의 복리 투자보다는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공부해보니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경험담과 연금저축계좌의 장단점 상세하게 안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저도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둘 다 대학생이 되면 넘겨주려고 매달 일정 금액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태어났을 때부터 매수해주고 있는데 한때 삼전후가 8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40%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최근 반등장에서 7만원에 도달했을 때도 20% 정도의 수익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HBM3 관련 악재가 터지면서 삼전후의 수익률이 첫째는 9.3%, 둘째는 1%가 채 되지 않는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간 배당으로 2%씩 꾸준히 받아서 재투자했으니 실제 원금 대비해서는 지금보단 수익률이 좋겠지만 72개월, 44개월이라는 장기간의 투자 결과치고는 썩 기분 좋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를 이용하면서 배당금에도 꼬박꼬박 15.4%의 배당소득세를 냈으니 배당 수익률도 깎였을 것이고요. 만약 같은 기간에 연금 계좌에서 나스닥 ETF에 투자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삼성전자오를 타이밍 봐서 잘 정리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줄 생각입니다.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예적금만 하셨던 분들은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연금저축 계좌 활용의 장점 첫 번째는 과세이연에 따른 재투자 복리 효과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할 경우 국내 주식 투자 시세 차익은 현재까지는 비과세이고 배당금, 분배금 그리고 ETF 시세 차익은 15.4%가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 비과세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자녀가 20년 뒤 매도했을 때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인별공제가 25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년 뒤 매도 시점에 부담스러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어떤가요? 국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ETF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이연되어 바로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기 때문에 15.4%의 세금을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의 최소 운용 기간이 20년이라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에 납부한 금액을 자녀가 취업한 이후에 소급해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 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연금저축 관련 영상을 링크로 걸어둘 테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로 납부한 4천여만 원에 대해서 취업 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한동안 소득세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세부담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자녀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우량하고 우상향하는 자산인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가 어렵고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투자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을 잘 고르고 3배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같은 기간에 엄청나게 큰 규모로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도 간접 투자가 가능하고 자녀의 미래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성도 꽤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큰 상품을 못하는 것이 꼭 단점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인데, 자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인출을 원한다면 20년 뒤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시점에 한번 선택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두루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수익률을 먹고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 계좌에 적립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선행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총 4천만 원을 증여해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증여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해두어야 추후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천만 원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후 그 금액 안에서 운용하시는 분은 전액을 입금한 뒤 계좌 입금 내역을 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매월 일정액을 입금해서 운용하시려는 경우에는 유기정 기금이라는 형태로 신고를 해주시면 매월 증여시마다 신고하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금과 죽음은 최대한 미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 세대에는 절세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한 적립식 투자는 꼭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과세이연 및 복리투자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용한 재테크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